간밤 미국 시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컸지만 장중에 낙폭을 줄였다는 것에 좀 중점을 두면서 네. 어제 우리 시장도 잘 버텨서 좀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네.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앵커 맞습니다. 브리핑.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포인트를 이 타이틀로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물가인데요. 네. 9.1%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9.1%라고 하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 수치더라고요, 미국이. 40년 만에 네. 가장 높은 수치니까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는 뭐 몇십 년 만이다, 뭐 역대급이다라는 얘기가 그냥 쉽게 나오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가솔린, 즉 이제 유가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네. 음식료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 CME 페드 와처라고 할 수 있죠. 7월에 FOMC에서 과연 얼마나 올릴 건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확률이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70%까지 높았었는데 이 뉴스 하나로 100bp,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트라 뭐 빅스텝이라고도 하는데 100bp 올린다는 확률이 무려 82%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도 네. 예, 그런데도 시장은 뭐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낙폭을 줄여낸 그 함의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짚어주신 게요. 예.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물가 피크 아웃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또 약간 뭐 충돌하는, 그죠. 상충되는 얘기죠. 어떻게 좀 풀어내야 하냐면 CPI에 가장 안 좋았던 항목이 바로 물가입니다. 네. 유가입니다. 예. 유가인데 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가가 WTI 기준으로 6월 고점에서 지금까지 하락한 분량이 22%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백악관에서도 철진한 데이터이고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유가가 이렇게나 하락했는데 6월에 어떤 그 지표는 7월에 발표됐지만 7월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8월에는 내려올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급락했었던 부분을 빠르게 시장이 좀 말아 올리는 반등을 하는 그런 예.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물가의 어떤 정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네. 주식시장은 미래의 모습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분명히 피크아웃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아주 강력한 너무 높은 수준의 레벨의 물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유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다음 달의 지표는 뭐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는데요. 이 내려가는 높이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내려가는지는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좀 긴 시간에 뭐 그렇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또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은 계속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각오를 해도 우리가 막상 1%포인트의 금리를 올린다는 것을 보고 나면 놀랍죠. 굉장히 놀랄 것 어제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는 이 빅스텝, 즉 50bp 올리고 나서 처음이었죠. 가계부채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처럼 미국도 1%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빅스텝, 자이언트 그리고 울트라 스텝이게 되면 또 한 번 고민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 큰일 났어요. 네. 저희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어제 사람들이 만나면 다 맞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어떤 예.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 참 시장은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코인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예. 반도체가 어제에 이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네. 어떤 얘기냐면 네. 유동성, 긴축가 가장 예민한 쪽이 바로 코인입니다. 예. 코인의 변동성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롤러코스터 타듯 움직이는 그렇죠. 시장입니다. 예. 근데 코인이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긴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피크아웃했다. 유동성이 이제까지 줄어들었던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제시가 될 수 있고 더불어서 반도체가 상승했다? 그러면 유동성을 좀 줄여가는 과정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했고 이제부터는 수요가 좀 바닥을 물론 지금 당장 바닥은 아니지만 하반기쯤 넘어가서 4분기에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오히려 오늘 물가의 높은 레벨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전환점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코인 시장이 반등했기 때문에 뭐 게임주도 뭐 괜찮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더욱더 반도체의 상승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미국의 뭐 절대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코리아 ETF는 플러스를 보였고요. TSMC ADR은 2% 이상의 급등을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은 오히려 더 기대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미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의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 투자전략팀장께서는 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점점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 네. 탑픽으로 꼽아주고 네. 계시는데 좋습니다. 근데 저희 여전히 채팅창을 비롯한 주위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좀 많이 불안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오늘 또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야 네.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이 바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